최근에 고가 시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준 것 같아요. 며칠 전 까르띠에가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더라고요. 가격 상승, 색깔놀이, 복각 팔이 조금은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손목에 올라오는 시계들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브랜드들을 주로 올리게 되는데, 이번에 리뷰할 시계 역시 카시오와 더불어 제 손목의 지분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르투치 A2S입니다. 제가 시계에 대한 애정이 깊은 편이라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다룹니다. 이게 나름의 행복이 있긴 한데, 이 과정에서 제 손목이 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자아를 가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내 손목 위의 시계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지금 가는 장소, 내가 입을 옷, 내 시계가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지, 시계가 아플 만한 위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이 마치 하나의 객체인 것처럼 제가 손목과 시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필드워치를 되게 자주 차게 되더라고요. 저렴하고 단단하고 단순하고 터프하고 러프해서 생각 없이 찰 수 있는데 감성은 또 가지고 있거든요. 베르투치는 전형적인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인들은 시계를 바라보는 접근법이 한국인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명품 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위를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스위스메이드 시계 브랜드들 역시 수많은 필드워치와 툴워치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 브랜드들이 만드는 필드워치는 순수한 필드워치라기보다는 필드워치의 감성을 빌려온 고급 액세서리에 더 가깝죠. 지금 카키필드가 100만 원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옷은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고,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시계는 시간만 보여주면 돼요. 물품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고,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베르투치도 비슷해요. 필드워치를 추종하는 미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명품 시계가 가지고 있는 본질 외의 것들을 내려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무브먼트입니다. 값비싸고 불안정한 기계식 무브먼트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면서 감성을, 헤리티지를 사기보다는 싸고 정확한 쿼츠 무브먼트를 선택해서 가격 경쟁력을 잡았습니다. 공인된 범용 무브먼트가 요즘에는 정말 비싸요. 외부로 공급이 가능한 셀리타의 기본 3엔즈 무브먼트의 리테일가가 260유로, 한화로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도매가로 받으면 조금 더 저렴하겠지만, 시계 브랜드들은 못해도 마진을 30% 정도는 남겨야 해서 최근 엔트리 3엔즈 기계식 시계들이 100만원을 넘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총을 맞고 분해된 무브먼트를 보면 기계식 무브먼트에 비해서 조촐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브랜드는 기계식 무브먼트를 유지보수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고장나면 새 걸로 교체하는 미국식 감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유니바디 준 일체형 케이스입니다. 여러 개의 부품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이 브랜드의 가장 독점적인 특징이지만 지극히 미국스러운 감성과 철학을 현실에 구현한 결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본질이죠. 베젤, 미드케이스, 스프링바, 몇 가지 부품을 한 번에 뽑아내면서 불필요한 부품의 제조와 조립 과정을 없애면서 제작 단가를 최대한으로 낮추었습니다. 세 번째는 샌드 블라스트 마감 방식입니다. 접착력 향상, 부식 방지, 오염물질 제거, 내구성 증가, 균일한 표면, 텍스처, 이런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는 마감 방식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용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요. 브러싱, 폴리싱 마감에 비해 훨씬 더 손이 덜 가고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시계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지만요. 디자인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알기 어려운 레퍼런스로 모델들을 세세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스틸이냐, 티타늄이냐, 오리지널이냐, 빈티지냐. 베르투치 내에서 티타늄은 스틸의 상위 호환에 가깝습니다. 스틸은 40mm의 가장 범용적인 사이즈, 미국인들에게는 조금 작을지도 모르겠네요. 11mm의 평범한 두께, 49.5mm로 러그투러그는 사이즈 대비 긴 편인데, 러그의 디자인 덕분에 손목 위에 입혀지는 느낌이 납니다. 러그 22mm, 러그가 고정되어 있어서 줄질이 나토류로 강제되고요. 스틸 무게 78g, 오리지널에는 미오타 슈퍼 2035, 빈티지에는 론다 515, 미네랄 글래스 10바, 100m 방수. 티타늄은 스틸과 동일한 사이즈의 무게 54g으로 더 가벼운 무게의 5등급 티타늄입니다. 미오타 GM10 쿼츠 무브먼트, 사파이어 글래스와 미네랄 글래스가 혼용되고요. 20바, 200m로 더 높은 방수 등급입니다. 오리지널은 현대 필드워치답게 깔끔합니다. 서플라이 루트에 따르면 오리지널의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저 역시 이 모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은 스틸도 있고 티타늄도 있는데 저렴하지만 스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브러시드 마감이 발려있는데
베르투치의 필드워치가 대부분 샌드블라스트 마감인 것에 대비가 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50만원 아래 가격대의 시계의 브러싱 마감은 중국 공장 특유의 거칠고 어설픈 마감들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발려진 브러싱 마감은 헤어라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고 부드러워서 브러싱과 폴리싱의 중간 정도의 느낌을 내는데, 이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보기 쉽지 않은 데다 유선형의 유니바디 케이스와 합이 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굉장히 단순하고 얇습니다. 다이얼 위에 프린팅된 인덱스 및 폰트들의 두께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얇아서 핸즈가 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문워치 스피드마스터의 핸즈와 디자인은 다르지만 질감과 색감은 거의 동일합니다. 브랜드의 철학대로 다이얼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빈티지입니다. 이 모델은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시계인데요. 해밀턴 카키필드 메카니컬의 얼굴과 동일하고요. 1940년대에서 1950년대 미국군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GGW11 밀W 3818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빈티지는 티타늄과 스틸 사이에 의도적인 급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티타늄은 짙은 G색의 광택이 있어서 케이스의 명암의 대비가 시계의 존재감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요. 다이얼 속은 꽉 차있고 컬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단단하고요. 반면에 스틸은 연한 회색에 가깝고 광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6시 부분은 비어있고 다이얼 컬러는 날라가 있어서 마치 알비노 같은데, 이런 감성은 시계씬에 굉장히 드문 편이라 이 매력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블랙 PVD가 입혀진 버전도 있는데요. 이건 색감의 대비 때문에 컬러가 들어간 티타늄 버전보다는 모노톤의 스틸 버전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글래스는 미네랄과 사파이어 소재가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스틸에는 대부분 미네랄 글래스가 들어가고요. 티타늄 오리지널에는 미네랄, 티타늄 빈티지에는 사파이어 글래스가 사용되었어요. 사파이어 글래스가 소주의 맛이라면 미네랄 글래스는 맥주의 맛이 나요. 개인적으로 도면 글래스의 필드워치를 구입할 때는 미네랄 글래스가 필수적이지만, 플랫 글래스에는 미네랄 사파이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스크래치는 사파이어가 훨씬 더 강하지만 충격에 버티는 능력은 미네랄이 더 낮거든요. 저는 육안으로 보면 사파이어와 미네랄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네랄에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서 그런지 구별이 쉽지 않더라고요. 베르투치는 피탄 관련 헤리티지가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된 미군 특수부대 크리스티는 총격전을 벌이던 중 왼쪽 손목에 총을 맞았는데, 다행히도 베르투치 12011이 총알에 대신 맞아 손목을 살렸습니다. 이건 실제로 탄에 맞은 시계고요. 다이얼 아래에 라이트가 들어간 발광 시계입니다. 기본 모델과 다르게 케이스의 모양이나 베젤의 디자인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이얼 내부의 깊이감도 다르고요. 독특하게 육각 나사의 러그홀이 있는데 스프링바 분리가 가능해서 투피스 스트랩 줄질이 가능합니다. 이 시계는 데이트를 서브 다이얼로 빼서 마치 스몰 세컨즈 모델처럼 만들어 놨는데 38mm로 사이즈는 되게 작지만 86g으로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솔라 쿼츠 무브먼트는 베젤의 비율이 조금 달라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현대적인 필드워치에 가깝습니다. 제가 처음 시계에 입문했을 당시에는 시계 브랜드와 인지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내 손목에 올라와 있는 시계가 나를 대신하는 일종의 페르소나였고, 그게 타인의 시각에서 싸구려로 비춰진다거나 하찮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빌드 퀄리티와 무브먼트 같이 겉으로 알기 어려운 디테일들에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헤리티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가시계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이 줄었고요. 카시오와 베르투치, 타이맥스 같이 스스로를 내려놓는 작업들을 수행한 필드워치들을 자주 손목에 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중 베르투치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경험하기 아쉬워서요.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님 중 스틸 빈티지 한 점과 지난번에 리뷰했던 DX3 두 점을 나눔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나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요. 단 댓글에 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선정해서 과감하게 제외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eel that rhythm, let your mind let go, picking up on the subtle signals of your sight. The self is disconnected, all the things we had perfected when the wind changed with all its might. I think we better learn sometime.